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실손 의료보험료 가격을 점점 폭을 넓혀줘서요. 2018년까지는 완전 자율화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 보험료가 30%가량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일부 보험사는 인하에 나서면서 고객을 모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또 소비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는 산재 예방을 위한 연속 기획 코너,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일터 안전, 작업 전 안전 점검이 중요하다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어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네. 오늘 아침 시작할 때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마감으로 가면서 점차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틀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외 시장의 동향이 상당히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반등을 제대로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오늘 의약,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9.09포인트, 0.45%가 상승하면서 2039.3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증시는 6.92포인트, 1.01%로 거래소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691.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강한 모습도 아니고 약한 모습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지수는 슬금슬금 오르더니 2000대 중반 수준까지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원화가 그동안에 최근 며칠 빼고 약세를 보여주면서 수출주들이 반등했던 부분들이 일단 하나 컸고, 또 하나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유화학 업종들이 좀 지수를 올린 부분들이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과거 흐름처럼 회복을 좀 하면서 지수를 같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달 이전에 보았던 편중된 흐름에서 이번 10월달 흐름은 대체적으로 모든 업종과 종목들이 조금씩은 다 상승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승세가 고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월 그리고 특별히 이제 8월까지 하이라이트하게 나타났던 외국인들 매도가 10월달 들어서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매수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는 지수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7월 이후로 8월, 9월 어려웠던 부분에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소폭 매수를 하게 되자 시장이 조금 안심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월달 들어서면서 대형 제조업체들 그리고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 일정 수준 반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 약세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대형주들 외에도 중소형주들도 조금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대형주만 가는 그런 흐름에서 조금 안심을 하게 되자 일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투자도 단행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국의 중소형 종목군과 그리고 성장성 종목에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헬스케어가 올랐다면 사실은 미국에서의 헬스케어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버블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상당히 높은데 그 업종이 올라가게 되자 한국에서도 조금 안심하고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매수세를 좀 더 넣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하루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화 환율이 아주 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까지 아주 큰 폭의 강세를 유지하던 원화가 오늘은 약 10원 가까이 약세를 내면서 약세 반전한 흐름도 조금 이채로운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오늘은 상당히 주가 흐름들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자면 미국의 헬스케어 주식 반등에 의한 한국의 성장주들 주가 상승 그리고 원화의 약세에 의해서 수출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낸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 주요한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이라 본격적인 이사철이잖아요. 예. 전세, 저희도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값 걱정들 참 클 텐데. 예. 이게 전세값 상승 때문인가요? 수도권 학교에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 외곽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아무튼 그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 수가 급증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을 좀 벗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용인이나 광주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 이제 분당이라든지 용인 내에 좀 중심가 그리고 또 서울에서까지 이제 전학생이 몰리면서 전교생이 3분의 1가량 늘어난 곳들도 있을 지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그 학교 내에서는 이제 학교 내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지 않으려면 새 학교를 계속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라는 게 공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행정실이라든지 과학실 같이 기존에 교실로 쓰지 않았던 곳들을 교실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일단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수업 능률도 좀 떨어지게 되고 좀 답답해야 하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경기도 광주 같은 곳에서는 이제 학생 수가 보통 35명이 과밀로 구분되는데 40명까지 치솟게 되니까 운동장을 파가지고 새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전세값 영향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많이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교육하고 상관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좋은 교육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건 부동산 가격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예, 이건 좀 안 좋은 영향이겠죠. 네, 그리고 또 임대료도 많이 오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물가 전체 지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음식값 같은 것들은 또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가 몇 차례 이제 물가가 0%대 물가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작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보면은 별로 값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더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원인이 이 임대료 같은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식당들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재계약할 때마다 인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같은 서울 시내라고 해도 이제 상가 임대료에 따라서 외식비에도 차이가 나는데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이 12,000원짜리도 있는데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2,000원짜리보다 6배 정도 비싸기도 하고, 설렁탕 역시 비슷한데 송파구 같은 곳에는 22,000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22,000원이요? 네, 강서구 가에 22,000원, 그리고 강서구에는 3,500원인데 이제 물론 이게 그 식당의 질 차이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임대료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강남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임대료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데, 아무튼 비싼 임대료가 음식이나 제품, 서비스 라인업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아무튼 그 전세난이라든지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이런 것들이 아무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걸 또 편승해가지고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배성민 기자는 아이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은 얼마나 놀아주세요? 저녁에? 놀아준다는 게 사실 몸으로 막 놀아주기에는 저희 퇴근하는 시간도 있고 시간이 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열심히 하면 책 한 권 한 3-4권 읽어줄까? 이런 권이요? 물론 이제 저희 아이가 되게 어립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인의 삶의 질을 보면은 그냥 뭐 아버지들이 아이와 노는 시간이 거의 없다. 뭐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제 뭐 OECD에서 내놓은 뭐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 뭐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빠가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이 한 6분. 이렇게 그친다는 그런 건데요. 이제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8분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 가장 짧고 그나마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는 한 40분 가량 되겠죠. 이렇게 따져보면 아빠는 정말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6분보다는 좀 긴데 저도 좀 부끄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어머니들도 많이 6분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사 일도 많으시고 또 그러시겠죠. 예. 아무튼 이제 한국인의 삶 만족도 순위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27위로 나타났다. 아주 낮은 순위인데 노동시간은 아주 많습니다. 이제 2124시간인데 OECD 평균보다 20% 많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죠.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가지고 어려울 때 의지할 뭐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에 대한 점수도 꼴찌였다고 하고요. 자신이 이제 사는 게 바쁘니까 주변을 뭐 잘 못 돌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사람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같은 게 반영되는 건데 너무 이제 성과 위주 뭐 이런 것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소중한 것들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반성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요. 아이를 왜 키울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루에 6분 만나려고 아이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바빠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죄책감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런 부모들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통신요금이 전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좀 내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되는데 통신요금의 인가제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금을 올리고 내리고가 맘대로 통신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이제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 통신요금을 조금 규제해와 있는데 이런 것이 자유화되는 그런 것의 뭐 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건데 앞으로 이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뭐 시장 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업자가 뭐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25년간 유지되어 온 이제 통신요금 골격이 바뀌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요금 인가제가 91년 당시에 이제 독과점적인 선두주자가 이제 통신요금을 통해서 호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그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정작 이 제도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요금이라고 하면 뭐 5대 3대 2라는 그런 기본적인 구도를 깨기 위해서 호발업체가 오히려 더 가격을 낮추고 싶은 뭐 이런 욕구도 생기는데 이게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또 이제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음성 데이터 뭐 이런 게 결합돼서 복합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요금을 매긴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당장 요금제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업체들 간에 좀 눈치를 보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제3 뭐 후발주자, 이런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는 뭐 사업자들이 생긴다면 이 사업자들은 이제 기존 판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가장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게 통신 요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뜰폰 같은 경우에도 요금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조금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이 통신 요금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는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인가요? 그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어저께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짚어봤는데, 좀 약간 좀 못 짚어본 부분이 고령화 부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 라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현재 노인 관련 혜택이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연령대가 65세부터인데 이 연령을 70세로 높이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겁니다. 당장 결정됐다고 말하기는 좀 성급하고요. 아무튼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장기 요양보험 수령이 시작되고 이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각종 경로 우대 혜택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나이가 65세 뭐 이런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노령 인구가 좀 많아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70세부터 좀 해보자 이런 건데요. 네. 일단 급속한 고령화로 집중하는 이제 복지 지출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추산은 이렇습니다.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매년 기초연금이 노인 복지 기준 연령이 70세로 변경될 경우에 매년 1,900억 원 정도 절감이 되고 기타 복지 서비스도 4천억 원 그렇게 해가지고 2조 3천억 원 정도는 절감될 수 있다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긴 합니다. 네, 근데 노인이 다 여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이죠.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돈 있는 사람은 내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 당장 아침 출근 시간대나 이런 데 시간 보면 무겁게 이제 이 폐지를 네. 주무신다거나 이런 분들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분들이실 텐데 이런 노인 인구 650만 명이 현재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 100만 명 정도는 이제 사회 안정만 65에서 70세로 조정이 될 경우에 사회 안정만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노인 빈곤율만 따져봐도 이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48.5% 거의 절반 가까운 노인분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 기준만 늦출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이 때문에 이제 정부는 보완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재계의 반발이 또 있을 테니까 임금 핑크제들을 도입해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제 이 정년이 65세라고 해서 65세까지 다 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대 후반이면은 굉장히 신분상 위협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제 현실성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할 문제들 많이 던져주셨네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을 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보험료를 가격 인상폭을 자유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융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2일입니다. 오전 9시에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권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참가자들은 기념 셔츠 같은 기념품하고 완주 메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학습지 방문교사, 주부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문교사 몇 년째 하고 계세요? 18년째 됐습니다. 실례지만 결혼 몇 년 차신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학원 강사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방문교사로 활동을 하시게 된 건지. 아이 키우면서 제 일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래서 했습니다. 주부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방문교사가 꼽혔던데 주변 교사분들 중에서도 주부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무실에 보면 거의 3분의 2가 넘죠. 방문교사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 그리고 힘든 점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좋은 점은 아이들 만나는 데서 긍지나 자부심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힘든 점은 제때 식사 못하거나 아이들이 늦게 오니까 돌봄교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늦게 끝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학습지는 또 실적이 있어서 이런 거에 압박이 또 위에 관리자들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학습지 방문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문교사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저는 한 20년째 됩니다. 실례지만 결혼은 몇 년 차세요? 23년 차? 결혼 전에는 좀 약간 법률사무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 낳고 나니까 콜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하고 주부니까 갈 데가 없었는데 그때 또 한참 또 학습지가 많이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많이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도 좋아하다 보니까 학습지를 좀 선택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을 다 나가지 않고 내 아이들도 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좀 선택하게 됐던 거고요. 좀 힘든 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 실적이 좀 힘들고요. 저희가 또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좀 안 돼요. 퇴직하고 났을 때 퇴직금도 없고 그런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학습지 방문교사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 비용이 들지 않는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김윤경의 생생경제를 검색하셔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김윤경의 생생경제. 듣고 싶어라.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요.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둬서 봐야 될 것은 이 가격. 보험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영향은 상당할 것 같은데 유퍼스트의 박종호 실장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규제를 이렇게 대폭 완화하는 것은 한 22년 만의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갑자기 규제를 이렇게 완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계속 어려웠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은 장기 상품인데 이제 저금리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자산 운용의 이제 수익성이 이제 악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는 뭐 대형 생명보험 회사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굴릴 때가 이제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자의 역마진이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품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상품 자체로 경쟁하기보다는 마케팅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안전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반복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질적 도약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로드맵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요, 보험사들이 이렇게 저금리에 자금 운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료 이제 책정에 대한 규제를 이번에 없애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그 이제 표준이율에 대한 이제 규제를 이제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표준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사가 이제 보험료를 책정하는 그 예정 이율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험사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하도록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동안도 이제 보험사들은 이전에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가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보험료 그러면 얼마나 오를 걸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지나봐야 뭐 알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이제 예정 이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금리가 이제 1%포인트 정도 이제 변동이 됐을 때 보험료는 보통 이제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만일에 이제 과거 추이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내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라는 것은 내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후년 더 오르고 그 다음에 더 오르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규제가 이제 없어지면서 뭐 보험사들한테 이제 가격 책정에 이제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보면 이제 올라갈 요인들도 있겠지만 또 상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소득이 그만큼 올라줘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것들이 좀 뭐랄까 상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이제 같은 보장일 때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가 이제 한 20-30%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가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청취자분들 뭐 그동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죠.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이런 이제 절판 마케팅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에 낚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판 마케팅이라는 것은 내년부터 오를 테니까 올해 이 상품에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마케팅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갈 요인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나와 있는 상품보다 나쁜 상품만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이제 결정하시기보다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잘못 가입하면 오히려 이제 10년, 20년 동안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장님이 그 규제 완화에 따라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많이 여쭤봤잖아요. 규제 완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 창의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 시장이 좀 더 질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기대대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이제 동일한 상품만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만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뭐 암보험도
또 나는 이렇게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정 암만 따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보험사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황에 따른 이제 보험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유병자라고 해서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 등 기존에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보험 가입이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될 수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진 만큼 지금까지 이제 출시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보면은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퍼마켓에 상품들 쫙 진열해놓고 고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고르라고. 그런 것처럼 보험도 온라인으로 보험 슈퍼마켓을 만들겠다라고 하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펀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이 있는데 이를 이제 보험 버전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를 이제 대폭 확대해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보험료와 보장 내용 그리고 이제 해약 환급금 같은 걸 비교하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오픈 예정인데요. 일단은 온라인 전용 보험하고 방카슈랑스 보험, 그다음에 단독 실손 보험 이렇게 세 가지 상품만 우선은 이제 비교하도록 해서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누가 운영을 하나요? 뭐 이거는 일단은 이제 뭐 별도 이제 주체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오픈이 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비교해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는 지금 가입한 상품도 이제 내용을 모르는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약관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보험 설계사들도 어려워하는 게 사실 보험 상품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이 여러 회사의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실 저도 상품 비교하다가 그냥 손 놓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온라인에서 획일적으로 이제 비교가 가능한 상품이냐라는 걸 따져보면은 사실 펀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보험 슈퍼마켓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안전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 그게 걱정이에요. 네, 규제를 완화를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보호 장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뭐 가격 규제라든가 아니면 사전 신고라든가 표준 약관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감독 당국의 사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인데 연금 상품처럼 판매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상품 이름에서부터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도 이게 이제 1년에 연간 1,700건 정도 되는 이제 사전 심사가 있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나마 없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표준 약관이 또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표준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험금 지급 규정을 담은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표준 약관이 폐지가 되면 이제 결국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이 보험료가 적절한지 아니면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어떤지 이거를 직접 비교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치에 대한 설명 없이 일단 열겠다고 한 것은 약간 좀 무책임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가 이제 더 이제 꼼꼼히 비교해보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금융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만큼 더 비싼 보험이나 보장이 줄어든 보험에 가입할 위험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소비자들이 어디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알고서 사실은 권해줘야지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그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온라인 비교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참 어려워요. 네, 이거 아마 금융당국에서 이런 규제 철폐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정책 만드신 분도 보험 비교하라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실장님 아까 절판 마케팅에 좀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소비자들의 심리라는 것이 마치 이제 홈쇼핑에서 다 이제 마감 판매되는 것처럼. 네. 지금 가입 안 하면은 왠지 보험료 올랐을 때 가입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지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상품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서두르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험들은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둘러서 가입하다가 잘못 가입하면 오히려 이제 그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비교라는 게 개인이 비교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계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필요할 텐데 한 사람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도 파나요? 네,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안전 판매로 많이 또 걸리기도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경우에는 마치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약관을 제대로 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홈쇼핑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품이라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지나치게 부각을 한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판매를 하지만 대신에 이제 다른 보험보다 보장이 적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해약했을 때 내지는 만기 때 돌려받는 보험금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설명하지 않고 장점만 부각을 해서 이제 설명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하세요? 네. 전문가는 딱 하나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험이 자신한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품이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나한테 어떤 보장이 필요하느냐의 여부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한 개가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 뭐 두세 개가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 그건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딱 한 개가 자동차 보험 혹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으시죠. 실손보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퍼스트의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네, 경제 뉴스를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정말 뭐 매일 새로 뉴스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법정 소송에 걸려서 공백 상태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신격고 총괄 회장을 전격 해임했거든요. 그리고 8월 17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결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랬었죠. 두 달도 안 돼서 이번에 지난 10월 8일 날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고 총괄 회장의 위임을 받아서 반격에 나섰거든요. 내용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해서 신격고 회장의 해임이 부당하다, 해임 취소 소송을 이제 일본 법원에 낸 건데요. 소송의 근거는 7월 28일에 열린 롯데홀딩스 긴급 이사회가 신격고 총괄 회장 본인에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절차상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동주 부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4일 날 롯데홀딩스의 최대 이제 주주인 광윤사에서 이사로 있었던 신동빈 회장을 해임을 했죠. 그리고 신격고 총괄 회장으로부터 이제 한 주를 받아서 광윤사 지분을 51%를 확보했죠. 이렇게 되니까 일단
롯데그룹 경영권은 일본 법원의 손에 넘어간 셈인데요. 일본 법원에는 신격호 총괄 회장의 해임이 무효로 만약에 판결이 나면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은 이제 법적 효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욕심을 차리고자 이러는 걸까요? 이 원인과 뭐 이유를 본다면 뭘까요? 일단은 그 세습 경영이 근본 원인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롯데그룹의 경우는 그 어설프게 지분 분할을 해놓은 게 이제 결국 화근이 됐는데요. 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가 일본의 롯데홀딩스인데요. 신격호 총괄 회장은 이 롯데홀딩스 지분을 그 두 아들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윤사, 직원 지주조합, 관계사 및 임원 지주조합 이렇게 세 군데로 분할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능력이나 실적으로 직원들이나 이제 가족들의 임원들로부터 평가를 하게 해서 더 이제 좋은 아들에게 이제 넘겨주겠다 이런 구상이었었는데 그런 구상이 이제 통해서 지난 2011년에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차피 신동빈 회장이 이제 그 홀딩스에 지분이 없다 보니까 그 거기서 진 형이 반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빈틈이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호 지분을 이제 동원해서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현실들이라면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흑탕 싸움이 이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세습 경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잘못한 거죠. 예, 그것도. 예. 그러면 아버지 대해서 아들에게 물려줄 때 경영 수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뭐 경영 수업을 더 시킨다든지 뭐 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고 재벌의 그 아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시 또 오너가 되는 그런 것들은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제 롯데그룹 하면은 그 계열사가 80개나 되고요. 그 임직원이 이제 해외까지 합쳐서 23만 명이나 되는 5대 그룹인데 이런 그룹에서 그 형제끼리 부자간에 이렇게 경영권 놓고 정말 싸움을 벌이는 걸 보면서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한 기업의 경영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친다면은 이게 도저히 이런 식으로 경영권이 세습되면 안 되겠다는 어떤 뭐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지금 이 싸움이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롯데그룹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암담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 자체를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 지금 순환 출자라는 걸 해서 그 작은 지분 가지고 80개 계열사를 다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수 그 가족 지분이 2.4%밖에 안 됩니다. 롯데그룹의 경우. 근데 이제 80개 계열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데 일단은 순환 출자를 전부 해서야죠.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체제를 일단 만들어서 증권시장에 상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기업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경영을 공개하라는 건데 왜 롯데그룹을 신동주 아니면 신동빈이 해야 되느냐. 경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공개를 해서 누구나 응모를 해서 정말 롯데그룹을 가장 잘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CEO를 선임하는 경영 공개가 이제 절실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주회사 체제 자체도 그 지주회사만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면 여러 계열사를 같이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재벌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 회사로 바꿔서 소유의 경영을 바꿔라 뭐 그런 얘기죠. 분리해라 그런 얘기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약.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푸르지오 대우건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이젠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끈다고. 아니, 언제부터 보일러가 이렇게 똑똑해졌죠? 언제긴 경동나비인이 시작하고부터지? 국내 최초 원격 제어 기술로 보일러의 스마트 시대를 이끌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